이거 지금 백제 고대가요로 했죠. 이거 외워주셔야 돼. 백제 거다. 굉장히 백제 거. 자, 그리고 역시 얘도 서정적이라는 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알겠죠. 이거 2번 경향이에요. 개인적 서정적. 남편의 미석견을 소모하는 거 집단 주술이야. 그런 거 없잖아. 그쵸?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좀 체크해 보자고요. 달림이시여. 자, 높이 높이 돋으셔서. 자, 곰이 여기서는 강세전미사라 했어요. 매우 높이 돋아주셔서. 자, 어기야 이런 거 다 해석 안 한다. 자, 왜죠? 염구, 좋은 꾸기 때문에. 그쵸? 흥을 돋궈주기 위해서 넣은 거지 의미가 없어요. 승재 알겠지? 이런 건 해석 안 해요. 달림 높이 돋으셔서 멀리, 매우 멀리 비춰주세요. 달림한테 내가 지금 뭐하고 있죠? 소망을 빌고 있죠? 자, 기원함. 어떤 소망인지 보자. 시장에 가 계신가요? 자, 전 이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문항에 보면 나와. 자, 시장에 가 계신가요? 일단 저제 그냥 이걸로 보자. 전주에 있는 시장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 가 계신가요? 누가? 설화를 바탕으로 하면 남편이. 오케이? 내 남편이 지금 행상인이란 말이야. 남편분 보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눈앞에는 없으니까 혹시 시장에 가 계실까요? 아, 그늘진 곳을 밟을까봐. 자, 뭐라고 이거? 리에셔라 필수 어미잖아. 필수 종결 어미. 두렵습니다. 어프레이드 돼. 그쵸? 그늘진 곳을 밟을까봐 두렵습니다. 위험한 곳을 밟으면 떨어져서 죽어. 어느 곳에든 그 짐을 놓고 좀 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뭐 앞에 거랑 연결해보면 그늘진 곳은 위험한 곳이야.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달림한테 소망을 건다라는 이 첫 번째 맥락, 여기까지의 맥락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달림이 청자가 아니잖아. 내가 남편의 무사기한을 풀기 때문에 달림에게 소원을 비는구나.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지.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달은 지금 뭐예요? 소망의 대상, 기원의 대상, 광명의 대상. 이런 상징성이 있다 그랬죠. 달의 상징성. 어느 곳에든 내 남편 좀 놓고 있는 짐을 조금 놓고 조금 쉬시고 그늘진 곳은 밟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달림 지켜주세요. 자, 어기야 내 가는데 점글할시라. 자, 내가 가는데 내가 이거 실제 할 때도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좀 달린다 했죠. 자, 나를 내를 자, 화자로 보느냐? 자, 화자로 보냐 아니면 남편으로 보냐? 그다음에 뭐요? 부부로 보냐? 이거에 따른 상징성은 달라진다 했어요. 이따 문제로도 나옵니다. 미리 해드리면 화자가 만약에 아내 입장에서 내가 가는 곳 뭐야? 남편 맞은길. 남편의 만약에 이 나를 남편으로 본다면 나의 남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귀갓길이겠지. 그 다음에 부부는 부부의 인생길이겠지. 자, 내가 화자라고 한다면 이 가는데 해석이 달라진다.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저물까봐 두려워요. 자, 이렇게 보고 자, 형식 하나 보겠습니다. 영구를 제외해 볼게요.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 같아서 평시적 구성을 보인다. 네, 이거를 약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신할 때는 뭘 하면 여음을 제외해 보면 약간 3단 구성적이라는 거지. 달림 멀리 비춰주세요. 누구? 아, 시장에 가 계신가요? 먼 길 가기가 두려운데요. 뭐 이렇게 묶어도 좋고 이렇게 묶는 게 낫겠다. 자, 이렇게 하면 납득이 가죠. 6구 그쵸? 자, 그래서 서 부분은 아하 염려하고 있었고요. 그 염려 때문에 달림한테 비는 거구나. 내 남편은 좋지 않은 일을 겪을 바가 염려하고 있구나. 그러고 귀가하기를 소망하는 거.
아이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조적이죠. 이 달과 진대는 화자의 태도적인 면에서 대조적이라는 거. 자, 1번 봅시다. 바로. 자,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부호하고 있다. 여러분, 이 표현법 문제 나오면 표현법 문제는 잘 생각해 보시고 갑시다. A를 통해 B를 간다. 이런 식의 A를 통해 B를 드러낸다. 자, 길든 짧든 여러분들이 자꾸 이것만 찾으려고 그래. 아, 이게 잘 찾아지면 너무 좋아. 근데 이것만 통과해놓고 이거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고 두 개가 같이 따져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어울리는지.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돼서 이것도 찾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는 이거예요. 이성과 현실의 괴리? 뭐 이성 있어? 뭐? 그쵸? 없잖아. 예. 공간 대조를 사실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자, 영탄적 표현을 통해 경외감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는 달림이 짱짱맨이라는 소리여야 돼. 역시 잘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 뒤에 거의 내용으로 앞에 걸 찾아볼 필요도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꾸 이것만 찾으려 그래. 아, 있어. 뭐 라이셰라 영탄적 표현이에요. 뭐일까봐 두렵다. 근데 지금 대상에 대한 경외감, 와 달림 개쩐다, 이거 아니잖아. 그쵸? 예찬 내용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위험한 곳을 밟을까 두렵습니다. 오케이? 시 내용이 안 맞는데. 해석이 가능한 후렴구를 활용해. 네, 이건 앞에 마탱이가 갔어요. 후렴구도 아니고 여음구예요. 그럼 후렴구 뭔데요? 후렴구는 연마다 끝에 붙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의미가 없어 여기에는. 그치? 그럼 해석 가능한 후렴구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네, 나중에 고려가요 보면 아니 저기 시조 보다 보면 나올 때 있어요. 자, 다른 세상에 간청하는 방식으로 소망을 드러냈다. 화자의 소망? 남편. 귀한. 다른 대상은 누구? 날림. 4번이 정답이지. 그 다음에 자연물의 감정이, 자 이거는 어디서 마탱이가 가야 돼. 개념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됐다면 이거가 말이 안 되지. 그쵸? 감정을 입에서, 자 그럼 달림이 슬퍼하고 있나요? 달림이 웃고 있어요? 아니잖아. 그쵸? 달림은 단지 뭐의 대상일 뿐이야, 승재야? 소망의 대상일 뿐이지. 그쵸? 그러니까 얘는 역시 얘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사실 얘도 안 되지. 심리적 변화. 그러니까 뒷부분 봐도 말이 안 되고 이걸로도 말이 안 돼. 됐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표현법 문제를 해결하는 팁은 여러분들이 가끔 보다 보면 이제 개념어가 잘 되면 앞부분을 잘 이해는 하는데 찾는 걸로 애매할 수도 있고 할 때는 주제적인 부분에서 맞는 건지 일단 먼저 해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개념어 문제 중에는 이 A가 통과되면 B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음성 상징을 써서 생동감을 드러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뒤를 볼 필요가 없어. 왜? 이건 내용이 아니야. 그냥 그 개념어에 수반되는 효과예요. 그건 법칙이란 말이야. 근데 이건 아니잖아. 이걸 통해 이 특정 내용을 강화한다지. 그죠? 오케이? 지금 여기에는 그런 선지가 없다고. 알겠어요? 딱 하나 있다. 해석 가능하니 안 돼서 그렇지 후렴구는 음악적 효과가 그냥 바로 돼. 오케이? 이건 맞는데 이게 틀려서 그래. 됐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두 종류야. A를 통해 B를 드러낸다 했었을 때 이 B가 너무 이 개념어에 수반되는 효과라서 당연한 거. 그럼 그 개념어 지식이 있어야 되고 찾는 능력이지 결국은. 그치? 근데 내용의 효과를 올린다. 이 내용의 효과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에 안 어울리는 걸 먼저 걸러내면 앞에 걸 찾아보면서 이게 청각적 이미지가 맞아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됐어요? 이 내용을 좀 많이 써먹어 보도록 하세요. 형식상 문제 많이 틀리시는 분들. 오케이? 이런 거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2번.
정읍은 지명입니다. 자, 그래서 또 설화 얘기했네요. 산이 바위에 올라가서 먼 곳 바라보며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염려하면서 하다가 망부석되었다는 배경설화. 네, 우리 김소월이 초원에서 사용한 망부석 설화 사실 이겁니다. 그쵸? 망부석 배경설화. 자, 증대는 결국 위험한 곳이었어요. 혹은 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 이거 약간 마이너한 의미로 뭐라 그랬어요? 바람 피운다 이런 거 염려하는 것도 있다 그랬지. 이 증대가, 그치? 시장에 어떤 주막에 들어갔는데 아가씨랑 눈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약간 마이너한 해서 넣어놨네. 자, 그러면 높이고 도드샤 남편의 안전 부탁하는 마음 천상의 대상이기 괜찮죠? 달림 비추오시라 오케이 아내의 마음 괜찮죠? 저제를 통해 아내가 행상을 떠난 남편이 머물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 저제에 계신고요 계십니까? 가 계신가요? 추측 괜찮죠? 그 다음에 드디어 시라 남편이 위험에 내릴 때 오케이 아내의 염려 괜찮고요. 어느이다 놓고시라 오래도록 남편의 기다리던 아내의 좌절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죠? 뭐야? 그냥 무거운 짐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정도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핵심 내용이 이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 내용 해석이 안 돼. 지금 다 해석했으니까 괜찮잖아. 이거를 기원하고 있어요. 얘는. 자, 무사한 귀가에 얽혔을 때 안 좋은 거가 이거죠. 그치?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보기에서의 정보가 이거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가버렸어? 보기에서 얘기한 틀에서 선을 넘었죠.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작품 내용이 이행 갔을 때 보기 틀을 동원했어야 됐었을 때는 오버하는 걸 걸러내는 거예요. 됐어요? 내용을 다 이해했다? 이 맥락에서 화자가 이러고 있다? 했으면 이걸 짚어내는 거 괜찮아. 안 된다면 보기 틀에서 오버하는 걸 걸러내요. 보기에선 좌절감 얘기한 적이 없어요. 됐어요? 이런 게 국어 푸는 거예요. 푸는 방법 여러 가지 알려드립니다. 자, 보기를 참고해서 보기 기억과 니은 오케이 이 전이라고 하는 거 전 저제에 계신고요 했을 때 이게 전주 지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냥 모든 시장에 가 계신가요? 그러니까 당신이 갈라는 모든 시장에 가 계실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또 내 간호인데 그 부분은 주체일 남편이냐 화자로 보냐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다. 아까 짚어드렸던 거 했었으니까 저번 시험 때. 자, 기억을 전주로 해석하지 않고 모든으로 해석한다면 화자의 기다림의 정서가 미치는 지역이 훨씬 확장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가시는 모든 시장마다 거기 가 계셨을까요? 괜찮지? A 통과. B 기억을 모든이 아니라 전주로 해석했다면 전주 지방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 비해 화자와 남편의 공간과 거리감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전주 지방이면 정읍 지방이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럼 기다림의 거리는 뭐 실제로는 좀 줄어들었겠지. 적어도 모든 이거에 비해서는. 그쵸? 오케이, 괜찮아. 솔직히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C. 니은의 발화주체가 남편이다. 자기가 행상을 다니는 길이 저물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상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가 안 맞아? 뭐가 안 맞아요? 라이셰라가 안 맞잖아. 리을셰라의 의미가 전혀 틀리잖아요. 그죠? 예, 이건 어구가 안 맞아요. 그치? 예. 저물까봐 두렵습니다면 무조건 염려가 돼야 되는데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거는 연결음이 해석을 못하는 거죠. 이거 중요하다고. 알겠어? 정결음이 해석이 중요하다고. 랄셰라에 위배돼요. 랄셰라에. 중요하다니까. 자, 그래서 C는 꺼. 자, A, B 들어가고 그러면은 1번하고 4번밖에 안 남았네. 자, 니은의 발화주체가 아니란다면 남편이 행상을 가는 길이 정을 것을 두려워하는 심정. 오케이. 그래서 답. 됐죠? 자, 보기는 윗글에서 여음 제외하는 형태다. 시조 3장 6구와 유사하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끝. 오케이. 자, 여음 살짝 체크합시다. 자, 조흥구라고도 부른다 했죠? 뭐 조흥, 강조, 감탄 등에 하는 거. 자, 근데 구별 봐봐. 고전시가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돼서 나타나면서 흥을 돋궈주는데 오케이? 의미는 없어. 자, 여음 중에서
노래 곡조 끝에 보통은 어디 연 같은 거, 연 끝에 같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되풀이해서 부르면 후렴구라고 불러요. 됐어요? 이거 저기 언제 할 때 중요해? 고려가요 할 때랑 고려가요 할 때가 중요해요. 고려가요 할 때. 실제로는 이 후렴구의 역할은 고려가요 때 조금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넣어두고 뭐 음악적 효과 정도다. 의미가 없다. 그쵸? 음악적 효과지 의미가 없어요. 해석적인 의미적 효과를 내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염구를 1번으로 해주시고 후렴구는 염구에 수반되지만 2번 정도. 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구지가 서동요. 네, 내용만 언급하고 문제는 안 풉니다. 이건 그렇게 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구지가 한 작품만 할게요. 얘는 구지가만 합시다. 우리 이거가 1번 경향이라서 그냥 보는 거야.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거. 가락국 가야 이쯤 되거든요. 집단 무효이면서 주술적 노래다. 자, 사고치 한가인 서동요는 필요 없고. 자, 이것만 볼게요.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거북이는 왜 우리 잘 사는 거북이들은 천년 산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영물로 이해된 거야. 우리 여러분들 어디 가면은 그 무슨 유적지 같은 데 가면 탑 있죠. 뭐 탑이래. 비석 같은 거 있지. 비석 잘 보면 그냥 이렇게 세워진 것도 있지만 아래에 거북이가 받치는 경우도 많아. 오케이? 거북이가 딱 이렇게 있고 여기 딱 받쳐져 있어서 딱 이렇게 세워진 것들도 몇 개 있거든요. 옛날 유물도 보시다 보면. 그러니까 거북이는 굉장히 신령스러운 영물.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이 머리를 들이밀어줘라 라고 명령형을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 지금. 자, 내놓지 않으면 가정이고요. 자, 뭐야? 구워 먹겠다 너를. 위협을 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 세계관 참 독특해. 옛날 사람들도 배째 정신이 있었어요. 배째, 너 안 나타나?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세게 얘기한다는 게 이게 주술적인 거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소망이 간절한 것도 알 수가 있지. 어서 나타나줘. 오케이? 약간 주술은 좀 그 뭐예요? 샤머니즘 같은 것들은 훨씬 더 저주나 이런 것들의 메시지성이 세야 돼, 얘들아. 맞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신령스러운 대상이 나타나길 바라는 간절함. 됐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명령, 가정, 위협. 이 내용이면 됩니다. 됐어요? 이런 게 이제 오케이?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내용입니다. 가락국 설화네요. 자, 됐고요. 자, 요 구조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안 풀어. 자, 여러분이 푸세요. 읽어보시고. 아, 서동요는 설화만 얘기해줄게. 자, 서동요 설화만 얘기해줄게, 이거. 서동은 백제 무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왜 서동이냐면, 마를 팔았대요, 마. 우리 고구마 말고 그 마.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맛둥서방. 마를 파는 서방. 백제 무왕이 왕족이긴 한데 어쩌다 보니까 그거예요. 막해고 막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주가 너무 이쁜 거야, 선화공주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소문을 내버렸어. 신라의 선화공주가 지중왕인가? 진평왕이구나. 진평왕, 신라 진평왕 선화공주 딱 봤는데 개 이쁜 거야.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완전히 바로 경찰서 가야 되고 법정 최고형을 받지는 않지만 한 3년 살아야 되는 헛소문을 퍼뜨려요. 야, 선화공주가 밤에 우리 지금 서동이랑 같이 사랑을 속삭이더라. 예. 내용적으로 아주 나쁜 놈이죠. 하지만
이제 선화공주가 결국 쫓겨나는데 서동이랑 만나서 잘 됐다. 현모양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됐어요? 이런 정서적으로 안 좋은 노래를 왜 하냐? 자, 민요적이고 이런 거 서동의 은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뭐예요? 향찰로서의 그거를 보여주기 되게 좋은 텍스트라서 그래. 알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로 여러분 겪을 일은 없어요. 설화만 언급해 드린 거. 참요. 모함 노래라는 뜻이야.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참은 진시할 때 그 참이 아니야. 알겠어? 우리가 참언을 날린다. 참소를 날린다. 오케이? 참요. 이런 거 할 때 참은 모함이에요. 모함. 알겠어? 참요, 참소, 참언 이런 것들은 다 모함이야. 진짜 나쁘지, 그죠? 하지만 뭐, 네, 그랬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 이거는 오히려 향찰 문법 할 때나 배우는 거라서 설화만 아시면 되겠네요. 사구체 정도다. 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사구체니까 그런 거 없어. 무슨 마지막에 뭐 감탄사 이런 거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안 풀어. 자, 상기파랑가. 자, 했던 시죠. 19체 한가고요. 신라시로 다시 넘어와서 자, 이것도 다시 그러면 개인적 서정적이 되죠. 뭐 집단 무가 아니잖아. 기파랑의 고결한 일품. 기파랑 죽었거든요. 추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경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어요. 뭐 기파랑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놈이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는 우리 했던 시니까 기억해보면 상징성이 조금 많이 두드러져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는 와 옛날 거도 쉽지 않네 이랬었을 작품이에요. 시험마다 상징성을 넣고 있어. 왜? 기파랑이 그런 존재로 보였다는 거야. 됐어요? 자, 해석해볼게요. 열침에 하늘이 열리며 나타난 달. 자, 이 사람이 달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정업사 할 때 달은 어땠었어요? 광명. 그치? 광명한 존재였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기파랑이 지금 완전 문샤인이야. 아주 그냥 대단하신 분이야. 샤인이 문이야. 아주 흰 구름 따라 떠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달이 지금 흰 구름 따라 떠가는 그 모습 보면서 뭐를 떠올렸다? 우리 기파랑의 그 모습을 생각했다. 오, 기파랑 진짜 빛나는 존재야. 자, 새파란 냇물 또 두 번째 대사를 봤거든요. 새파란 냇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구나. 기파랑의 모습이 있구나. 자, 그러면은 달림 떠있는 거 봤다가 달림이 새파란 냇가에 비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시선이 그대로 냇물로 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기파랑의 모습을 담고 있는 냇물조차도 새파랗고 좋은 거니까 당연히 이 냇가도 기파랑을 상징할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파랑이 뭐야? 깨끗하고 아름다움. 물처럼 고운 피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1호 냇가 조약에 이거는 이제 해석번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여기에서는 1호 인하여 1호부터 냇가 조약돌에도 남께서 지니시던 그 뜻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 그 마음의 끝을 쫓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겠다는 건 뭐야? 좁다하고 쫓다 다르다 했어. 좁다는 뭐예요? 따르다요. 따르다. 필수어이라 그랬지. 좁다. 따르다. 따르고 싶다. 지금 여기서 따르다야. 좁다는 그냥 쫓는 거 아니야. 체이싱이 아니라 리스펙트. 자, 냇가 조약돌은 뭘 상징하냐? 당연히 이 남께서 지니시고 있다고 하니까 자, 조약돌이잖아. 돌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때요? 우리 또 굳건하잖아. 불변하는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강직함. 또는 조약돌이기도 하니까 조약돌은 근데 어때? 다른 돌들하고도 어울려 있지. 그러니까 원만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강직하면서도 원만한 조약돌. 자,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태도가 딱 나오네. 그치? 기파랑을 추모하고 따를 거야. 됐어요? 자,
오케이. 19지 한가로서 감탄사 나왔고요. 잣나무 가지가 드높아서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서리를 모른다. 자 우리가 어떤 의미는 대리버로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설이라는 건 춥잖아. 아 추운데 잣나무 가지가 높아? 얘가 좋은 거야. 그치? 서리는 모르시는 게 잣나무 가지인 우리 기파랑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지조가 돼. 절개. 충성. 서리가 시련이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소재의 의미는 가끔 대리보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우리가 만약에 이 시를 진짜 안 배워놓고 갑자기 해야 된다고 쳤을 때는 여기서 좋아하는 거 하나 나왔고 대리벌써 이건 안 좋은 거였네. 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였구나. 아 이렇게 세 개가 긍정적이구나. 네 개가 이렇게 따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징적 소재의 의미나 기능을 파악할 때는 이런 걸 잘 써볼 수가 있어요. 유형화라는 건 그룹을 만들려는 거야. 근데 그 그룹을 만들기 전에 하나가 파악이 잘 돼야겠지. 그쵸? 그렇게 해서 유형화를 시켜놓으면 봐봐. 이런 각각의 의미가 내신이고요. 이런 각각의 의미는 내신이라고. 모의고사성으로 처리할 때는 화제가 뭐에 대해서는 좋아하고 뭐에 대해서는 따르겠다. 뭐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한다. 이 기능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선지에서도. 오케이? 그랬을 때는 유형화를 잘 써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모든 시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논리 구조예요. 오케이? 좋아요. 여기 달 빠뜨렸다. 달도 좀 넣어주시고. 달도 넣어. 광명의 대상. 여기선 기원의 대상까지는 좀 아니고 이렇게 네 가지 묶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얘는 굴하지 않는구나. 딱 이렇게 되는 딱 대조의 유형화를 써볼 수가 있어. 이게 파악이 되니까 나머지도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케이? 왜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얘네들은? 여기에는 대리버가 없어서. 그치? 여기는 대리버가 없었어. 맞나요? 이거 하나로 파악하고 나머지는 좋은 거 이렇게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특정한 자연물의 출현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하고 있다. 나쁘지 않죠? 뭐로 시작했어? 달림이 나타났잖아. 달림이 흰 구름 따라 떠가는 건 모습.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상징적 소재. 오케이 인품부가. 뭐 2번 됐고. 3번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냈다. 영탄적 표현은 어미. 여기선 감탄사가 하나 있네요 이미. 그리고 이미 있으니까 이미 뭐 통과됐을 것 같은데 고조된 감정도 괜찮겠다. 그쵸? 그지? 우리 영탄은 별거 없어요 얘들아. 영탄하고 고조된 감정은 이거는 내용 따져봐야 돼 안 해야 돼? 아니야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얘만 체크됐으면 끝이야. 얘는 자연스러워. 자 색채가 드러나는 시어. 자 뭐예요? 선명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색채가 드러나는지 찾아야 되겠네요. 이건 뭐 이것도 얘들아 이건 선명한 이미지가 내용을 따질 필요가 없잖아. 캐녀모가 동의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건 얘를 알아야 돼. 그지? 이미지만 찾으면 되잖아. 색채 어딨어? 색파란. 그쵸? 색파란 찾으시면 되겠지? 됐네요. 5번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를 통해 화자의 의지 같은 소리하고 있네. 자 안됩니다. 계절감이 없죠. 설이 가을쯤 되니까 괜찮지 않나요? 설이가 의지예요? 아니잖아. 화자의 의지야? 화자의 의지는 뭐밖에 없어? 기파랑을 존숭하겠다밖에 없어요. 그쵸? 기파랑을 존경하고 숭배하고 따르겠다라고 밖에 없다고. 그지?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와 혹시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기파랑의 고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래야 이 선지는 맞지. 됐어요? 오케이? 화자의 의지 부분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예찬이란 말이야. 맞죠? 이렇게 선지 잘못된 것도 바로 잡아 놓으시고. 네, 그런 내용이군요. 자, 19채 한가로서 끝 잘 보셨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시상정의를 바탕으로 윗글 감상했다. 자, 어떻게? 가는 화자의 질문 떠가는 거 아니냐? 나는 그에 대한 달의 대답으로도 자, 뭐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이렇게 해석하면은 요거는 화자의 물음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 이거는 저기 뭐야, 달림이구나. 달림이 응답하는 걸로도 해석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자, 나는 달이 기파랑을 찾기 위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이군. 달이 기파랑인데 무슨 소리야, 그쵸? 그러니까 2번은 말이 안 되지. 다른 곳으로 이동, 뭐 어디? 3번 나에는 기파랑이 원만하면서도 강직한 성격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가 돌 있죠, 조약돌. 자, 다는 화자의 정서를 집약해서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렇죠. 결구니까. 자, 이거 향가의 특성, 19제 향가의 특성으로서 결구 부분을 기능을 알아는 거야. 낙구. 기서결이잖아. 결이 뭐야?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집약하며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우리 기승전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야? 감정이 쭉 올라가 승재야.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마지막에 촥 떨어뜨리면서 마무리하면서 끝낸단 말이야. 됐어요? 결 부분이 그래. 자, 가하다에서 화자의 시선을 위쪽으로 바라본다. 자, 시선. 갑자기 시선 튀어나와서 그런데. 이거 좋은 선지예요. 자, 뭐 5번은 좋은 선지지. 드높아 있죠. 일단 다부터 보자. 가지를 보고 있지. 그죠? 높은 가지를 보니까 시선 위쪽. 괜찮나? 달림 있네요. 시선 위쪽. 괜찮아요? 그쵸? 그래서 5번은 맞는 선지. 자, 그러면은 이 시 가지고 가끔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볼 때도 있냐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좀 살펴보면 시선의 이동이 드러난다라고 아주 마이너하게 냈던 적이 2년 전 수능 특강에 있어요. 오케이? 2년 전 수능 특강에 창기파랑가가 나왔거든요. 시선의 이동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뭐? 천상에서 지상을 보고 있다. 오케이? 이것도 EBS잖아. 그러니까 넣은 거예요. 얄팍하게 이선지로. 근데 이제 가, 다는 확실하니까 잣나무 가지랑 달. 그쵸? 좋아요. 5번 아주 좋은 선지. 자, 그 다음에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 자, 모직질환가 얘기를 좀 합시다. 자, 모죽지랑가. 자, 이것도 죽지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추모하는 노래예요, 수정아. 추모는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 그쵸? 추모, 죽지랑. 자, 봅시다. 이것도 해석 버전에 따라 좀 다른데, 이거 김한진 버전 같아요. 김한진이 역한 버전이라고. 자, 지나간 봄은 돌아오지 못한다. 자, 돌아오지 못하는 계절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지나간 봄은 뭘 얘기할까? 죽지랑의 생전이겠지. 생전. 그때 그 죽지랑이 살아계셨었던 그때는 돌아오지 않으니 살아계시지 못하여 울고 있는 나의 이 시름. 화자태도 나왔네. 그 다음 전각을 밝혀오신 누각들을 다 밝혀오셨던 그 모습. 죽지랑의 아름답고 빛났던 모습이겠지. 그것이 해가 갈수록 이제는 헐어가 이 전각처럼. 맞나요? 이미 죽지랑도 죽었고 죽지랑이 이렇게 비쳤던 정각들도 허물어가고 있어. 낡아가고 있어. 그런 얘기죠. 자, 눈에 도르머시. 눈 돌릴 그런 생각도 없이 사이도 없이 저를 만나보기 어찌 이루리. 그러니까 죽지랑을 만나볼 수가 없다는 거야. 낭 그리는 나의 마음의 모습이 그 가는 길. 다복숙 뭐 우거진 그 뭐야 무덤에서
한마디로 죽지랑의 무덤. 그래서 내가 잘 밤이 있을 것이냐. 얼마나 슬퍼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쵸?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작품. 창기파랑가 나오면 항상 연계시로 모죽지랑가는 언급이 됩니다. 자, 1번 보기와 달리 윗글은 시적 대상의 지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자, 지위라고 하는 거는 화랑이지. 자, 화랑을 더 언급하고 있는 거 뭐 있어? 여기 있지. 장이래. 화장의 우두머리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통과. 보기에는 뭐 우두머리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 좋아요. 화랑은 우두머리. 괜찮고요. 보기에는 없고 윗글은 있고. 윗글과 달리 보기에는 주술적 요소를 담은 내용이 나타나있다. 무슨 소리야? 여기 주술이 어디 있는데? 그쵸? 자, 2번 바로 나가기. 2번은 윗글과 달리 볼 필요도 없어. 그쵸? 죽지랑 추모인데 주술적 요소가 아니지. 자, 윗글과 달리 보기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대상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자, 보기 볼까요? 자, 어때? 해가 갈수록 헐어갔다. 그치? 그 아름다웠던 모습은 해가 갈수록 헐어가 버렸다. 죽주랑 모습도 늙었거나 죽었거나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보기는 통과됐고, 윗글과 다른지도 체크해봐야지. 윗글은 우리 기파랑이 늙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아니죠? 기파랑은 이런 짱짱맨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치? 일관돼 있어. 변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윗글과 보기는 모두 시적 대상을 가리키는 시어가 나타났다.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자, 보기는 모두 시적 대상을 가리키는 시어. 뭐? 낭. 여기서 보기는 낭이 있잖아. 윗글은 뭐 있어? 윗글은 깃바랑 우리 낭에 낭 있죠, 낭. 화랑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괜찮네. 5번 예찬 그리워한다. 너무 뻔한 얘기. 자, 보기 이행에 해당되는 시어. 의인하던 자연물의 발화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적 대상을 본받겠다. 우리 거에서 만약에 윗글에서는 요거에 행에 해당되는 그러면 잣나무 가지 그 부분, 잣나무 가지 그 부분 쓰시면 되겠죠? 아, 잣가지지. 잣가지 드높아. 요 부분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좋아요. 선생님, 의인화는 뭔데요? 서리를 왜 모른대. 알다 모르다. 사람이죠? 그거야. 자, 넘어갈게요. 자, 50분이니까 요 작품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30분 더 하면 되겠네. 자, 안민가. 대부분 불교지만 제망매가 불교. 그죠? 창기파랑과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승려가 지었으니까 불교. 승려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적인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유교적이다. 그 다음에 교훈적이다 라는 데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 자, 주술적이진 않지만 여기서 언급 안 했던, 앞에서 얘기 안 했던, 자, 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목적시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우리 나중에 보면은 시를 분류할 때 순수시, 목적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순수시는 내 개인의 서정을 순수하게 담았다고. 지금까지 봤던 것 중 뭐 집단 주술 제끼고 이러면 다 순수한 시예요. 어찌 보면 서정시란 말이야. 근데 이런 교훈적인 것들은 뭐야? 너희들 이렇게 하렴이야. 그죠? 이런 거는 목적 문학적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 그래서 요 작품을 얘기할 때는 꼭 그 이 시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할 때 뭐 백성에 관계하고 교훈을 주는 목적 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선지를 넣을 때가 있어. 그러면 오히려 이 말을 좀 알아두셔. 목적 문학적. 선생님, 그러면은 뭔가 우리들에게 막 뭐 참여를 권유하고 참여시들도 그러면은 김수영 1960년대 목적 문학적이에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충담사는 승려가 아이고 경도광 때 이제 의뢰를 받은 거야. 우리 백성들 위해서 노래 한 수만 좀 지어주실래요? 그래서 지은 거야. 유교적 이념을 담고 있다. 자, 유일하니까 이 특성을 많이 물어보겠죠. 유일한 거면은 무조건 그 가치를 물어본단 말이야. 자, 중요한 거 비유가 쓰여 있다.
쉬워 엄청. 자, 군주입니다. 군주는 아버지요. 자, A는 B다. 뭐? 은유법. 밑에 따 있잖아. 벌써 나왔다.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고요. 미는 어린아이로고 이렇게 하신다면 백성들은 그 사랑을 알 겁니다. 왜? 부모님이 자식을 베풀어주듯 사랑을 베풀어주듯 그 사랑을 알 거니까. 됐어요? 오케이?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들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들을 먹여 다스려 가지고 이 백성들을 아이고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까라고 그 사람들이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백성들이 할 법한 말. 아까 나는 간다처럼 이게 백성들이 할 법한 말이야. 백성들이 이 땅은 버리고 가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 라고 할 정도가 된다면 찬영아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나라는 무사태평해질 것입니다. 됐어요? 그렇게 잘 먹여가지고, 그치? 잘 먹여가지고 백성들이 여기에서 안심하고 산다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됐고 19치니까 역시 감사서 나왔네요. 군답게,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그렇게 한다면 나라는 태평해질 것입니다. 좋아요. 뭐 더 큰 거 없잖아. 밑된 거 알겠죠? 그래서 각자 본분에 충실해라. 사랑을 베푸는 이 군주와 신하의 역할 충실해라. 백성은 사랑받고 느낄 줄 알면 된다. 나라가 태평해질 것이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수정한 거. 자, 애원한 어조 사용해서 독자를 설득한다. 자, 어조를 봐야죠. 어조가 뭔데? 종교념이 봐. 애원이 어디 있는데? 그죠? 네, 말투 종교념에는 없어요. 끄시고. 자, 목적성 바로 2번 하시고. 대화체로 전개해서 자 인물 사이의 갈등을 드러냈다. 자, 대화체. 말 건네기. 대화체를 맞거든요. 뭐가 틀려? 갈등이 어디 있는데? 내용이 틀렸어. 자, 그 다음 백성을 잘 다스리는 임금의 어진 정치를 예찬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안 되죠. 예찬은 아니었다. 할 일을 알려주는 거지. 그치? 오, 우리 임금님이 이렇게 잘 다스리고 계시구나. 짱짱맨이시다가 아니라 임금님이 역할 잘해가지고 하면 된다. 그쵸? 불교와 유교의 융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말도 안 돼. 네. 넘어갈게요. 자, 기억에서 미음. 자, 군주와 신하는 우리 백성을 민이 백성이지 보살펴야 하는 지배계층이다. 괜찮고요. 니은의 역할, 신하의 역할은 기업보다 디귿과 백성과 친밀하게 지낸다. 어떤 맥락이 나왔는데, 그죠?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기만 하라 이 정도만 나왔지 신하가 어쩌고 해라 더 나왔어요? 대상어만 잘 구분했어도. 그쵸? 그럴 리가 없어요. 자, 이 역할을 뭐예요? 기업과 다르게 얘기한 게 없어. 기업과 니은은 뭉뚱그려서 이 역할 하라고만 나와있기 때문에 이 선지는 방향성이 전혀 잘못됐다. 자, 그 다음에 이 디귿이 리을을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이 땅이었어요. 나라가 유지된다. 이 땅 버리고 어디 갈고. 리을의 미음이 이루어진 것이 화자가 바라는 것이겠고. 리을과 미음 태평한 거. 오케이. 자, 기억, 니은, 디귿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미음을 이룰 수 있다. 오케이. 자, 3번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훈민가가 있네요. 자, 정철 훈민가는 이거 정철 조선 거예요. 조선 거. 조선 시조야. 연시조. 똑같이 목적 문학이에요. 훈민가. 백성에게 교훈을 주는 노래.
목적문학이야. 교훈을 주려고. 임금과 백성 사이를 하늘과 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의 서러운 일을 다 알려고 하시거든. 하늘이 다 알아주신다면 백성의 우리들 살찐 미나리를 혼자 어찌 먹겠느냐. 나눠 먹는다 이거지 백성들끼리. 그래서 태평해질 거야. 자, 보기와 달리 윗글은 신하가 해야 될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 윗글 신하가 해야 될 역할. 자, 보기와 달리 신하가 해야 될 역할은 백성이랑 똑같잖아. 군주랑 사랑하실 어머니. 됐어요? 근데 여기는 신하 역할이 어디 있는데? 임금하고 신하를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쵸? 신하 없어 여기서. 그러니까 1번 괜찮죠. 이거는 플러스 군주랑 묶어가지고 할 일이니까 괜찮지. 2번 윗글과 달리 보기는 임금과 백성의 신분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 보기 어때요? 하늘과 땅. 그쵸? 통과. 근데 우리 윗글은 가족 관계잖아. 신분 차이가 아니죠. 그래서 2번도 통과. 3번 윗글과 달리 보기는 어때? 임금의 은혜에 대한 백성의 보답을 제시하고 있다. 살찐 민을 혼자 어찌 먹고 뭐야? 나라님에게도 바치겠죠. 그쵸? 괜찮을 거고. 자, 이 액션은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백성들의 이거를 위해서 알아주면, 그치? 다 알아주면 이것을 할 것이다. 이 반응이 나오니까. 됐어요? 서리법이고. 혼자 어찌 안 먹는다. 보답이 갈 것이다. 됐어요? 이 맥락이 되니까 괜찮아. 4번 윗글과 보기는 모두 부정적 시대 현실에 대한 염려 같은 소리하고 있네. 부정적인 게 나온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 자, 5번 윗글과 보기는 모두 선정에 대한 백성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얘는 바로 알 수 있고 우리 거는 어때? 우리 윗글은 이 땅을 버리고 어디가? 됐어요? 이 땅을 버리고 어디가? 선정이 어진 정치야 얘들아. 알아줘야 될 말입니다. 정철 관동별곡에 나와. 자,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윗글에 A가 의미하는 바 15자 내외로 보래. 백성들이지 뭐. 그냥 백성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처용가는 여러분들이 몇 개 남았나? 처용가 이거 하고 오케이. 3개 남았으니까 딱 7분만 쉬었다가 3개 하겠습니다.